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 중국 인터넷 기업이 이 미국 상장을 굉장히 많이 러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홍콩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뭐 최근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뭐 중국 그러면 플랫폼 기업의 제재가 가장 큰 이슈고, 네. 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썰 루머로 나온 이제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썰, 네. 이게 이제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온 거죠. 네. 좀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상패 얘기가 뭐 줄줄이 공포스럽게 나왔었죠.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이제 얼마나 되냐는 건데 대략 한 235개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시총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1조 9천억 달러, 한 2조 달러 정도 되면 최근에 주가 조금 빠져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보면 뭐가 제일 많냐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8,705억 달러,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2,340억, 거의 1조 1천억 달러 정도가 50% 정도가 이게 전부 인터넷 기업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알리바바랑 바이두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이렇게 크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건 답은 간단한 게 중국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상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인터넷 기업은 뭐 마윈도 그랬고 돈이 별로 없는 이제 창업자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뭐 디디 추싱도 그렇고 한 20번 정도 외부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네. 그러면 20번 정도 자금 조달을 받아버리면 일대주주 지분율은 5%뭐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쓴 방법이 차등 의결권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분은 5%밖에 없지만 곱하기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차등 의결권제인데 이게 미국은 허용이 돼요. 홍콩도 허용이 되는데 중국 본토는 이 공산주의 나라이기 네. 때문에 이게 특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BAT라는 바이두, 뭐 텐센트, 알리바바가 중국 중국 상장. 상장이 아니라 뭐 텐센트도 홍콩 상장되어 있고 미국 상장이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핵심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지만 왜 인터넷 기업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러는데 저부터 이 법규 조항이 상장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그건 인터넷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뭐 다 제조업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고.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 겁먹고라서도 IPO를 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보면 지금 보시는 빨간 색깔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IPO를 해서 거둬들인 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인 차트는 상장 기업 수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매년 한 30개에서 한 35개, 한 40개 정도 기업이 계속 상장을 했어요. 인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봄처럼 난리를 쳤던 2019년, 20년에도 그리고 바이든이 집권한 2021년 7월까지도 이게 상장 기업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IPO 금액으로 보더라도 2020년, 21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돈은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좀 깊이 다 보지 않으면 겉만 보고 뉴스만 보면 야, 이거 중국 기업 미국에 상장한다고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 당국이 뭐 반독점법, 네트워크 보안법, 뭐 사교육법 뭐 이런 거를 갖고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정책 리스크가 확실하게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떨어졌냐? 이게 교육주가 68% 7월 31일 기준으로, 그리고 부동산 52%, 담배 50%,
뭐 미디어 33%, 인터넷 서비스 한 20%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상장된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이 회사들이 거의 다가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주로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중국의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주식을 이제 갖고서 그 경기를 보거나 나라를 보게 되면 주가라는 게 그게 뭐 서방 세계는 그 나라의 온도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럼 뭐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장된 회사가 네. 이게 중국 전체를 경제를 대표하지를 못해요. 그 시총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게 상장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민영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GDP의 63%가 국유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유 기업들은 아직도 상장한 게 한 3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0% 이상의 국유 기업은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동향하고 주식시장의 동향하고 완전 별개로 간다는 거죠. 경제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 저거 꼴도 쳐다보기 싫다. 네. 그런 것의 많은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 보시면 그 지금 제가 보기 쉬우시라고 파란 색깔로 이제 트렌드를 그린 것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지수입니다. 네. 뭐 이게 인덱스 120에서부터 뭐 한 70까지 이게 왕창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악소리가 사실은 났는데 문제는 위에 보시면 빨간 색깔이 요게 이제 S&P 500 지수고요. 네. 지금 초록 색깔이 중국의 창업반 지수입니다. 중국의 테크주죠. 그렇게 보시면 출발은 거의 똑같이 이제 100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면 지금 중국의 창업반 지수는 S&P 미국 주가하고 차이가 없어요. 올라간 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이제 관점을 많이 표출하는 것은 미국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만 그렇다는 것이고 네. 중국의 테크 기업은 이것은 미국의 S&P만큼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려 있네요. 그렇죠. 네. 확연하게.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쪽은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쪽이 시총이 높은 부분이라서 인덱스 투자하시는 분들, 펀드나 ETF 투자하시는 미국에 분들, 투자하는. 네, 미국에 그렇죠. 미국의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의 네. 지금 이 테크주들은 네. 이게 미국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회사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간 거죠.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속등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이제 그 증권가나 뭐 방송 같은 데서 이 중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의 정책 리스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정책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가미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기업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체크되는 게 더 어렵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안 보고서 중국의 정책 리스크만 보는데 이게 뭐가 있냐 그러면 네. 2018년부터 트럼프 때부터 뭘 했냐면 중국의 이 기업들이 상장할 때 상장 조건 강화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네.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증권 투자 이제 못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에 상장된 회사도 트럼프가 이 투자하지를 못하게끔 했었고, 금년 6월 3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민해방군하고 관련돼 있거나 인민해방군에 협조를 하는 그런 중국 기업, 요거 59개, SMIC 이걸 포함해서 59개 회사들한테는 이곳은 투자를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개인이든 이 펀드든 이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 문제가 또 걸려요. 그래서 네. 2019년부터 중국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공시가 부실하.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 커피 회사
이 커피 루이싱 전문점 커피. 이 루이싱이 사고를 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회사 책임법이라는 거를 상원이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 당국의 심사를 감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상장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월 6일 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공시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중국의 이 상장해주는 이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들한테서 상장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공시해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디 주식처럼 저게 이 증권 당국의 허가는 받았지만 네. 인터넷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상장 폐지시킨다 뭐 어쩐다 하는 그 리스크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상장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의무를 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IPO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첫 번째 VIE 구조, 그래서 이게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하는 구조로 상장을 했을 때 이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시해라.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공시를 잘 안 했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소송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증권 당국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디디 추징 사태를 계기로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사전에 해외 상장하려고 그러면 승인을 득하고 가라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런 이제 조치에 미국은 국가 감독 기관이 어떤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것도 다 공시해라. 또 뭐 기업이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중국 정부도 이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반독점법, 네트워크 뭐 데이터 또 딜리버리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아닌 미국의 정책 리스크도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상당히 되게 촘촘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규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에서도 걸려놨고 그리고 공시에서도 이게 걸려놨고 네. 그리고 IPO에도 지금 걸어놓은 거죠. 세 가지의 정책 리스크가 사실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시각과 미국 당국의 시각은 둘 다 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장 폐지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는 불안감들도 많고 뭐 이러지만 네.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단된 중국 기업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진 상폐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재상장하는 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SMI 중심국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진 상폐를 하려고 하면은 그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가진 지분을 다 공개 매수해 줘야 상장 폐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SMI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나빴을 때 이제 개인들이 주식 다 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홍콩에다 2차 상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이제 뭐 알리바바부터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상장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뭐 상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요거는 아무나 다 상장시켜주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금 최근에 중국이 레드칩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중국 본토에도 상장을 시켜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중국 본토 A주로 재상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레드칩 방식의 경우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진 상폐하고 오려고 하면은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어렵고 한 가지 선택지로 좀 그래서 몰리는 홍콩에서 2차 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도 이걸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인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본토가 홍콩 보안법을 갖고 홍콩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얘기하는 것은 돈 다 빼겠다.
그래서 홍콩의 금융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홍콩 자본시장이죠. 이게 위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결국은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보고 이제 돈이 우리도 뭐 최근에 보면 무슨 뱅크 뭐 이런 이제 대형 IPO가 이루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50조, 60조씩 몰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모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시장이 커져 버리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들 한 2조 달러 정도짜리가 홍콩으로 나온다? 그럼 홍콩의 시가총액이 한 30-40%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에는 이제 외국인 거래가 많은데 홍콩도 전체 거래의 한 50% 이상이 홍콩인이 아닌 외국인이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상장 조건이 나스닥하고 거의 지금 유사해요. 그래서 그 상장 조건도 맞고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에다가 인터넷 기업을 상장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묘한 것이 중국이 보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하고 미국이 보는 이제 중국 인터넷 기업의 평가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국산 제품 국내 기업은 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오히려 저평가 받는. 그렇죠. 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홍콩 같은 경우는 이 투자는 투자가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콩이 그 제2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돼 있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왼쪽이 지금 샹하이 루지아수이 샹하이의 금융가입니다. 샹하이의 월가고 오른쪽이 이제 보시면 홍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홍콩으로 다 이사를 오고 또 앞으로 나갈 이제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도 이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홍콩이 아마도 아시아의 인터넷 기업들의 상장 메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리스크도 커지고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홍콩 증시 상장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해외 주식 추천 중에 홍콩거래소라는 홍콩거래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콩은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추천이라든가 주가 흐름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거래 대금도 늘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때문에 네,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있고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루머들도 돌고 썰도 많이 돌고 있지만은 조금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프로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